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생일 축하 메시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이란의 갈등 속에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미사일에 격추되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공개돼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두 분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당초에 정의용 실장이 그 방미 목적이 한미일 고위급 안보 협의를 위해서 간 건데 트럼프 대통령과 깜짝 면담을 했어요. 이게 원래 예정돼 있던 걸까요? 글쎄 예정돼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이제 예.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 지난번에 정의용 실장이 만나서 그 남북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즉석에서 그러면 그것을 백악관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해라 이렇게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개인적인 스타일이 반영된 그런 결과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즉흥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박 교수님, 이게 참 그것도 그렇고 시기상으로 보면요. 이게 이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정상끼리 만난다 하더라도 이게 흩어질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국가안보실장이 가서도 트럼프 대통령 만났다.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뭐 우리 봉 박사님 말씀대로 이거는 계획된 것은 아니고요. 그 삼자 회담이 한미일에 있었죠. 그 삼자 회담이 있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불쑥 좀 보자 해갖고 시계로 일본 국가안보보장이랑 우리 그 정의용 실장이랑을 불러서 잠깐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례적이죠. 지금 이란에 굉장히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그렇죠. 한 거. 근데 그만큼 그 다음에 백악관에서 발표를 보면 무슨 내용을 얘기를 했냐 했더니 역시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가장 중요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이다. 이제 그런 것들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다라고 백악관에서 공식 확인했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한미일이 만난다라는 것은 그만큼 비중이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더불어서 뭐 김정은 위원장 생일 얘기도 나왔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귀국 당시 영상 좀 먼저 보시고 대담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 메시지를 우리 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께 꼭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하셨고 김정은 위원장 생일 이야기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측에 이제 생일 메시지를 좀 대신 전달해 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상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이제 자력갱생을 얘기를 하면서 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접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 메시지가 좀 어떤 파장을 낳을지 좀 주목이 되는데 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아닙니다.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깜짝 놀랄 만큼 새로운 어떤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조해 왔던 것은 이 미국과 북한 간에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신뢰다. 그래서 누누이 강조해 왔죠. 그것을 다시 반복한 행동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180도 태도를 바뀌었다. 아주 새로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 왔던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가 우리가 바랬던 정도의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체제 구축이라든지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결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약을 썼을 때 다른 결과 나온다고 기대하기는 힘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결과가 2020년에 나오려면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어떤 개인적인 친분 이상의 무엇이 작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보면은 약간 그 노동당 전원회의 내용도 그렇고 새해 신년 메시지도 보면은 사실 미국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자력갱생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생일 축하 메시지 같은 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뭘 것이냐, 과연 북한이 이거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뭘 것이냐라는 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일단은 긍정적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란이랑 미국이 굉장히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이란에 대해서 강경 조치 그리고 솔레이마니 공습이 뭐 북한에도 어떤 암시를 준다 뭐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낸 거잖아요. 생일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거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란과 북한은 분명히 해법이 다르다.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메시지와 우리는 대화를 원한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한번 확인한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근데 더불어서 과연 이것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냐. 뭐 그 의미는 있죠. 대화를 여전히 원한다라는 미국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 북한의 입장에서도 받아들이는 건 긍정적인 측면이고. 근데 과연 이것이 진짜 어떤 북미 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까에 대해서는 저도 봉 박사님 말씀대로 지금 쉽지 않다. 말씀하신 북한의 전원회의에서 나온 것이 이른바 정면 돌파 노선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핵심은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미국이 북한한테 부과하고 있는 대북 제재 책동을 붕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그냥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제 그런 메시지도 분명히 들어가 있고요. 사실상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이 제재 완화의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라 먼저.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반전하는 데는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의뢰해오던 유화적 제스처는 이제 우리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별 대꾸 안 할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왔기 때문에 서로 덕담은 주고받을 것입니다. 덕담은 주고받지만 결국에 가서는 북한이 원하는 것은 박원 교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유엔 안보리 초안으로 제출한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제출한 정도의 어떤 제재 완화 조치 그것을 미국한테 달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쉽게 줄 것인가? 그것은 좀 기다려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관심이었던 호르무즈 파병, 그러니까 이란 사태 터지고 나서 물론 다시 조금 잠잠해지긴 했습니다만 우리 측 정부 측도 그렇고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그래요. 하지만 압박은 계속 이어져 오겠죠?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얼마 전에 해리스 대사가 얘기를 했고 그 전에도 제 기억에 작년 7월인가 미국이 공식 요청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계속 지금 압박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고민이 좀 깊어진 거죠. 예. 근데 현재 상황에서 지금 이 시점까지 보면 우리 정부가 청해 부대의 작전 반경을 넓히는 형태로 그리고 그 미국이 원하는 어떤 연합체에는 들어가지 않고 독자적인 않는 상황에서 작전 반경을 넓혀서 독자적인 그런 파병 형태로 갈 가능성이 지금 제일 높아 보입니다. 네,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가 이제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해온 청해 부대를 좀 호르무즈에 보내는 형식의 파병을 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어떤 최선의 선택지는 뭐라고 보십니까? 최선의 선택지는 그 관경화 외교장관이 잘 이야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미국과 이란 간의 이런 양자 관계와 우리가 중동에서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국민 보호 차원의 문제는 같을 수가 없다. 100% 동일시할 수가 없다. 저는 이 판단에 동의합니다. 그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한국과 미국 간의 어떤 안보 협력이라든지 이런 걸 중요시해야 되고 또 박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가 군사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 간에 이제 사전 협의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번 사태가 났다 그래서 갑자기 저희가 정책을 바꾼다든지 한다면은 동맹 국가로서의 한국의 신뢰성이 훼손이 되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의 전면전 걱정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항공기에 대해서 이란이 책임이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동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은 사실상 점점 줄어들고 있다. 미국과 이란이 서로 이렇게 확전보다는 서로를 긴장 완화의 노력을 경주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네. 여기서 저희가 사태를 오판해 가지고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한 다음에 우리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파병 결정을 처리하겠다 한다면 오히려 한국의 안보 정책이 아구가 맞지 않는 이런 실수를 할 확률도 있습니다. 전면전 위기는 조금 좀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벌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판단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이죠. 네. 뭐 만약에 전면전 상태로 진입을 했는데 우리가 파병을 하면 1차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전장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이란이 여러 번 만약에 미국이 그런 식으로 이란을 공격을 하면 호르무즈 해협부터 봉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청해 부대가 작전 반경을 넓혀서 그쪽으로 들어간다면은 예. 이것은 원치 않은 참전이 될 가능성까지 있었는데 지금 일단 한 고비는 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서 그 외에도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야 될 것은 강경화 장관도 국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선박의 안전, 국민 보호 최우선 등을 고려해서 검토한다. 왜냐하면
우리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억들 하시겠지만 작년 하반기에 그쪽을 지나는 그 선박들, 상선들이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 호위 연합체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것도 고려를 해서 나름대로 그것을 지나는 우리 선박들의 보호 그런 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요. 지금 일본은 이미 뭐 알려진 것처럼 자위대가 파병을 결정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뭐 결정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본의 움직임을 보면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조금 벗어난 그 오만 쪽에서 지금 작전 범위를 잡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 우리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르무즈로 들어가면 거기는 사실 이란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데 거기서 조금 벗어난 지역에 있다면 우리 선박도 보호를 하고 위기도 좀 대비를 하면서 또 그런 직접적인 그 뭔가 갈등은 좀 피하는 그런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크라이나 여객기 피격 이야기 좀 먼저 해볼게요. 예. 뉴욕 타임즈가 공개한 영상을 보니까 밤하늘에 섬광이 번쩍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이 이란 미사일의 여객기가 피격됐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 이제 공식적인 분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란이 한 그런 피격이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공동조사 요청은 받아들일 그런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란산 미사일에 의한 격추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의 지문이 묻어 있다. 네. 이것을 미국이 알았기 때문에 이란이 결국에는 그 확전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발목을 잡힌 것이거든요. 자충수를 뒀기 때문에 시간을 끌고 이란에 대해서 경제 제재라는 군사 행동보다는 경제 제재라는 조치를 취해도 미국은 확전을 방지하고 사태 수습에 나설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란이 아무리 솔레이마니 장군의 피격으로 반미 감정이 국내 정치에서 분출했다 하더라도 이 이란 정권으로서는 이 통제 없이 이 사태를 계속 확전한다면 너무 정치적인 부담이 크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이 2015년에 합의가 됐고 하지만 2018년에 트럼프가 그것을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란 경제가 아주 좋아졌다 아주 나빠졌습니다. 2018년 이후로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이렇게 경제가 축소됐거든요. 하지만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이 통과됐을 경우는 이란 경제가 연평균 12.5% 경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 정권에서 무서워하는 것은 비단 미국의 어떤 군사행동 확전 이것도 있지만 경제, 안 좋은 경제 그리고 국민의 불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네. 이런 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란이 미국에 대해서 전면적인 충돌을 하기에는 부담이 예.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전면전 일단은 뭐 비켜왔습니다만 폼페이오 장관이 공식적으로 언급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산 미사일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경제 제재를 가하기 위한 어떤 명분일 것인가.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그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것이 갖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 부분은요? 뭐 지금 그 국제조사단이 아마 들어가기로 지금 이란도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요. 일단 블랙박스는 지금 보잉사한테 안 준다. 원래 이 보잉사가 제조사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면 블랙박스를 제조사가 같이 가서 보게 네. 돼 있는데 그건 안 준다 하지만 대신에 보잉사하고 와서 같이 조사단에 참석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지금 이 조사가 시작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 어떻게 된 거냐는 이제 판단이 될 것 같고요. 근데 더불어서 지금 제재 측면에서는 네. 아까 우리 봉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 행동계획 JCPOA에서 2018년 5월부터 이미 제재를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저께 발표된 새로운 제재라는 것은 딱히 새롭지는 않고요. 이미 2018년 5월 이후에 한 3차례에 걸쳐서 강력한 제재가 다시 부과가 됐거든요. 그것을 조금 더 강화하고 틈을 막는 촘촘히 하는 상태고요. 살짝 업데이트한 거군요. 업데이트한 거고 그리고 미국의 목표는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이란과의 핵 합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기존의 핵 합의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계속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란이 지금 핵 외에도 미사일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미사일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이란 핵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한 사찰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도 없다. 결정적으로 15년 후에는 이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란이 다시 핵 개발을 할 수 있다. 그게 세 가지를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문제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한 어떤 핵 협상을 하기를 원하고 지금 말씀드린 건 굉장히 강력한 건데 이거는 북한과의 핵 합의에도 함의가 있습니다. 핵 협상에도요. 그렇군요. 예.
뭐 근데 일단 이란은 격추설을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직 조사 결과가 좀 나와봐야겠지만 여객기 추락 원인을 둘러싼 대립이 어떤 양측 관계에 불씨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란산 미사일이라는 어떤 그 꼬리표가 붙었기 때문에 이란 정부로서도 이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안입니다. 계속 진행이 되면 될수록. 그래서 추가 행동을 하기에는 여기에서 이란이 어떻게 본다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완전히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사실 이란한테 굉장히 이란 정권한테 불리한 것이죠. 어떤 돌발 행동을 하기에는. 이것을 한반도 사태에 조금 적용을 해본다면은 사실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와의 전쟁을 했기 때문에 당시 악의 축 세 나라 중에 하나로 꼽혔던 이란, 이라크와 북한에 대한 이런 공세가 수그러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과 중국이 사실 좀 살아난 그런 감이 있었죠. 그래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이번에도 똑같은 사태가 일어났다고 해서 안심을 한다면 북한 정권이 잘못된 행동 또 전략적 오판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이 이란 사태에 올인을 해서 북한이 도발을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대응할 카드가 없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인 충돌은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북한이 섣불리 도발을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추구하는 그런 국내 정치의 컨센서스가 무너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북한한테 더 손해가 가는 것이죠. 어쨌든 이란하고 북한하고 이 경제 제재의 의미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나 협상에 의지 없다고 그러면 전면전 했을 텐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경제 협상한다는 자체가 어쨌든 핵 협상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또 국제사회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어쨌든 뭐 북한도 뭐 이란도 그렇고 미국에서는 좀 최대한 전략을 쓴 것 같은데 이 보니까 솔레이마니 사령관 살해하던 날에요. 예멘에 있던 이란 군 고위 당국자를 표적으로 한 또 다른 극비 작전을 벌였지만 실패했다.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미국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솔레이마니를 제거를 하면서 분명히 직면한 위협이 있다라고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비공개 청문회를 미의회에서 했는데 청문회를 듣고 나온 심지어는 공화당 의원조차도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제대로 정보를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분명히 자신들은 정보가 있었고 바그다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공격받을 그럴 위험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이 사실은 정치 쟁점화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이미 어저께 하원에서 결의안이 통과됐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함부로 이란에 대해서 군사적인 작전을 하지 못하도록 결의안 그리고 더불어서 관련 청문회도 지금 이뤄지고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글쎄 뭐 전에 봤던 미국이랑 굉장히 다른 모습의 미국을 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대외적인 위협이 있을 때면은 공화당이나 민주당 상관없이 뭉치는 모습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정쟁화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뭐 화면에 나온다면 발표를 보셨겠습니다만 오바마 대통령을 계속 비난하는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뭐 심지어는 그 미사일이 오바마 때 뭐 준 돈으로 산 거다, 만든 거다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치 쟁점화되는 모습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탄핵 국면이랑 다 연계가 돼 있는 것이죠.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미국이 주장한 게 임박한 위협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게 미국 대사관 4곳을 사실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다. 근데 이게 정말 이게 미 국민을 공격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은 어떤 그 뭐 이란의 그 군사 관련된 거를 이제 완화하려고 한 것이냐 이런 의문이 있거든요. 근데 좀 어떻게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시 행정부가 사담 후세인 제거를 목표로 이라크 전쟁이 시작할 때 그때 이라크 내에 핵 무기 시설이 있다는 증거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콜린 파웰 국무장관을 유엔에 보내서 그것을 입증해라 이런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콜린 파웰 장관이 그때 너무너무 마음고생을 했다 이런 것이 나중에 주요 인사 회고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당시 조지 테넷 CIA 국장이 부시 대통령이 봐도 이게 증거가 부족하지 않냐 그랬더니 대통령 각각 걱정하지 마십시오. 슬램덩크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증거가 있다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테넷 국장이 인터뷰에서 자기가 살면서 가장 바보 같은 얘기를 한 것이다.
사실 증거가 없는데도 들어갔어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IAEA도 반대했고 독일과 프랑스는 다국적군에 참여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본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우긴다면은 사실 국제법에서 얘기하는 임박한 위협에 대해서는 자위권 발동이 가능합니다. 군사 행동이. 근데 국제법에 상관없이 우리가 볼 때 임박한 위협이었어.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위협 카드는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럭비공 같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 정의용 실장을 통해서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받고 굉장히 안심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란하고는 좀 다르게 아직은 취급하고 있거나.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 것이거든요. 화염과 분노를 얘기했던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은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에 이런 솔레이마니 장군의 피살 같은 사건이 자기한테도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이제 솔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